창업주가 대흥동 성당에서 기증받은 밀가루 2포대로 문을 연 성심당이 이후 창업주의 아들 이명진 대표의 손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공기업 코레일이 대전역 매장 임대료로 월세 4억 원을 내라고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임대료의 문제를 넘어서 공기업의 역할과 지역 상생, 공공성과 같은 복잡한 이슈로 번지고 있는데요.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로컬 브랜드의 위기, 지방경제와 공공성 사이에서의 갈등은 대전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가 돈이 되는 시간 플레이스 101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성심당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0여 년 전 작은 찐빵집에서 출발한 성심당은 이제 대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튀김 소보루와 딸기 시루 같은 대표 메뉴를 통해서 빵의 도시 이미지를 전국에 알렸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맛집을 넘어서 성심당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정체성을 품은 로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심당의 성공이 대전의 관광과 경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속에서 어떠한 도전과 기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 대전역 앞에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된 성심당은 오늘날 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업주가 대흥동 성당에서 기증받은 밀가루 2포대로 문을 연 성심당이 이후 창업주의 아들 이명진 대표의 손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는데요. 튀김 소보로 같은 시그니처 메뉴는 9,600만 개라는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요. 바삭한 도넛과 달콤한 단팥빵의 조화, 한입 베어물면 퍼지는 바삭함과 달콤함, 이건 단순한 빵이 아닌 대전이 품은 맛과 정이라고 하네요. 이 맛의 기원은 이명진 대표의 어린 시절 추억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딸기와 떡이 어우러진 딸기 시루는 신선함과 한국적인 감각을 담아낸 대표 메뉴인데요. 성심당의 자매 브랜드인 케이크 부티크에서는 주말에만 케이크가 1,200개씩 팔린다고 합니다. 주말 오후 은행동 성심당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관광객, 빵을 집으려는 사람들의 경쟁은 마치 전투를 방불케 하죠. 1시간의 기다림 끝에 매장에 들어서면 고소한 빵 냄새가 그 도고를 보상해 줍니다. 창업 초기 목청교 아래에서 빵을 나눠주던 창업주의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명진 대표는 지역 주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 로컬 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합니다. 대전 역시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넘어서 빵의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 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 도시를 브랜드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인데요. 대전은 지금 도시 마케팅으로 대박을 터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성심당이 있습니다. 대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튀김 소보로 같은 시그니처 메뉴는 빵지술래의 대표적인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성심당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로컬 브랜드입니다. 남은 빵은 지역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고 당일 생산, 당일 소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선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성심당의 인기를 활용해 빵의 도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대전 빵 축제는 물론이고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대전이 놀라운 약진을 이룬 배경에는 성심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로컬 브랜드는 지역의 스토리와 함께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하는데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기반 확장을 이루고 전국 확장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도시 마케팅의 핵심은 사람과 스토리인데요. 성심당이 만들어낸 빵의 도시 대전처럼 도시마다 숨겨진 보물 같은 자산이 있을 텐데요. 그 자산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알고 계시죠?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위기가 성심당에도 찾아왔는데요. 빵 하나로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한 성심당에게 공기업 코레일이 대전역 매장 임대료로 월세 4억 원을 내라고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코레일 유통은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성심당은 경영에 심각한 부담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임대료의 문제를 넘어서 공기업의 역할과 지역 상생, 공공성과 같은 복잡한 이슈로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레일 유통의 수수료율은 매출의 17%에서 49%로 매장 형태와 테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체계는 경직된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고정된 수수료율이 모든 지역과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코레일과 성심당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특히 대전과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이 정책이 지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역은 지역의 관문이자 대표적인 공공공간인데요. 공공성을 강조해야 할 이런 공간에서조차 수익성만을 고려한다면 지역 상생은 불가능해집니다. 코레일 유통은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성심당만큼의 경쟁력을 가진 지역 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전이라는 대도시조차 충분한 산업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방침은 형평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지역 경제를 살릴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성공적인 로컬 브랜드를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단순히 형평성과 감사 기준만을 내세운다면 지역은 더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규제와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특히 지방에서의 제도적 유연성과 공공공간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성심당 사건이 보여준 핵심은요,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상생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얼만큼 진지한가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대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대전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전의 옛 이름은 한밭, 순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대전 지역의 넓은 들판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단순히 조선시대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500여 년 전 역사적 기록에서 한밭과 한자 표기 대전이 함께 사용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대전의 도시적 구조는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905년 경부선 대전역 개통, 그리고 1914년 호남선 연결로 인해서 대전은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죠. 그리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전은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산물로서 현대적인 도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후 1935년 대전부 승격, 1989년 대전 직할시 승격, 1995년 대전광역시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대전이 완성된 것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대전 지역은 이미 대를 이어 살만한 곳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유성과 갑천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그 이유였습니다. 세 갈래 물줄기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합류하는 들판과 사방을 감싸는 산세, 그리고 관계와 농업에 적합한 땅,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공주목에 속했지만 풍요로운 환경 덕분에 인간의 삶이 이어진 흔적은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움집,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유물 등은 이곳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았던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대전은 삼국시대 백제의 중요한 요충지였는데요. 특히 백제와 신라의 경계를 이루던 대전 일대는 전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대전 곳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산성들입니다. 연축동 산성, 구성동 산성, 저고산성 등은 백제시대의 흔적을 증언합니다. 대전은 말 그대로 산성의 도시라 불릴 만큼 구릉마다 백제의 방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의 과거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 도시가 단순히 경부선의 한 역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제의 요새였던 도시, 조선 후기 대를 이어 살기 좋은 곳으로 칭송받던 땅, 그리고 산업화와 교통의 발전이 교차하는 도시. 대전은 그 자체로 시대를 이어온 이야기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로컬 크리에이터 성심당의 성공은 대전을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의 대표 부동산을 살펴볼까요? 최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확 늘어나면서 의대 입시에 새로운 룰이 등장했는데요. 비수도권 대학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닌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지역 인재 전형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8학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 총 6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내년도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1913명으로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서울 강남 대치동과 목동에서는 전세 수요가 급증했고 일부 단지는 전세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 학군지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대전 둔산동은 대전의 대치동으로 불리며 대규모 학원가와 명문고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중 한밭 초등학교 배정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이 중 크로바 아파트는 대전 학군의 대장주로 꼽힙니다. 크로바 아파트는요, 총 1632세대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 정부 청사 등 주요 기관과 학원가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밭초 학군으로 학군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KB부동산 커뮤니티에 조탐님이 크로바 아파트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대전의 상징적인 아파트입니다. 이 일대는 택지 지구입니다. 대전정부 청사, 시청, 구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 수많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지사 등 많은 일자리가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은 학원가로 유명하고요. 인근 지역이라도 한밭초 학군과 비한밭초 배정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지가 연식이 되었지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수준 등 품격이 느껴지는 아파트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대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름을 넘어 역사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도시입니다. 교통 요충지로 시작해 한밭이라는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성심당의 성공은 대전이 가진 정체성과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튀김 소보로라는 빵 한 조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대전의 전통, 사람, 그리고 나눔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마케팅의 훌륭한 사례로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대전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대전은 오늘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로컬 브랜드의 위기, 지방 경제와 공공성 사이에서의 갈등은 대전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대전은 지역성과 공공성,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전을 빵 하나의 도시로 기억할 수도, 과학기술의 도시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그 이상의 이야기, 즉 전통과 혁신, 나눔과 성장이라는 공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음번 대전을 방문한다면 빵 한 조각을 맛보며 그 안에 담긴 대전의 이야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